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쓰레기산으로 오명을 남긴 경북 의성, 이번에는 소각장 허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고 지자체는 소극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소각장 논란, 쟁점을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각각 짚어주시죠. 먼저 기 교수님. 네, 의성군 단천면 일대에 그 소각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성 군민들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뭐 방범협의회, 뭐 이통장협의회, 뭐 한 10개 단체 구성이 돼서 대책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뭐 대대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 이내에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소각장이 더 확대되고 또 들어서면 다이옥신 같은 이런 거 이 발암 물질이 배출되고 해서 굉장히 이 치명적이기도 하고 삶의 환경 터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소각장 증설 건립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다른 논점은 뭡니까, 부장님? 그렇습니다. 뭐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랄 부분은 사실 맞고요.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예. 처리해야 할 부분은 맞는 거죠. 네네네. 뭐. 네.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제 그 폐기물 중간 처분업을 이제 신청한 거는 지난 7월이고요. 네. 이제 의성군에서 서류를 받아서 경북도와 환경관리공단에 보냈어요. 대기 오염 부분에 대해서 보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실제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처리 기간이 이제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14년도에 이미 이제 그 소각로를 이제 시간당 0.4톤 내 시간 소각로를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증설을 하면은 이제 법률에 따라 2톤 이상 증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인근에 이제 의성 쓰레기산 문제로 이제 그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또 이거 소각로를 증설해서 이 부분을 발빠르게 좀 이렇게 그 처리를 한다면은 역시 이제 그 쓰레기산으로 오명을 받았던 의성군의 어떤 행정 처리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는 어떤 그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제 인체 유해 물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최근에 그 도청 신도시 지역에 환경 에너지 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소각장이 네. 만들어졌잖아요. 아주 대형 공공 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환경부의 국비로 만들어진 이런 그 대형 공공 소각 시설이 있는데 왜 또 굳이 우리 이 의성 안에 이렇게 또 정설을 하고 또 확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반대죠. 그 논리도 저는 일견 뭐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이제 엄 기자께서 이제 그 이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의성 군민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 의성 쓰레기산 미국 CNN의 방송까지 나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된 이 의성에 또 다시 이런 그 심리적 불안감 있고 이 청정 의성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주민들의 요구는 그 의성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그 폐기물들을 경북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옮겨서 소각해라 뭐 이런 조금 주장인 가까운 거예요? 다른 시설을 좀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미 거죠. 있는 시설을 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면서 그치는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의성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야말로 그 쓰레기 산으로 인해서 이제 침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악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그 농사 현장에 그 논밭으로 들어가 있고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이 외에 이러한 그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례가 있죠. 청주
청주에 한 2년 전에 이제 거기도 굉장히 심각해서 환경보호 검찰이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소각장 인근의 그 발암 물질이죠 다이옥신의 검출량이 5.5배 높았다. 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소각장 인근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주민 중에 60명이 암 발병을 해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 권역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20% 가까운 숫자.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1명이 암 통보를 받았다. 폐암 등의 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뭐 이런 또 뭐 방송을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성 국민으로서는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당연히 주민들은 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건 상황인 살고 것 죽느냐의 같아요. 문제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반대 입장을 조금 들어볼 텐데, 자, 이 소각 행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또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업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시간당 0.4톤을 이제 소각 하도록 한 어떤 이제 배출 시설에서는요, 이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10나노그램이었습니다. 10나노그램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그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정선될 이제 배출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그 배출 기준은 1나노그램 그러니까 10분의 1로 10분의 1로 많이 줄었어요. 네. 이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뭐 다이옥신으로 인한 어떤 뭐그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업체 측 주장입니다. 사실 그 주민들 같은 경우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지만은 사실 배출 기준을 지키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다면은 네. 그런 문제는 없다는 어떤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방지 시설 같은 경우도 뭐 여과, 중화, 흡착 뭐 이런 게 세정 등 5개의 단계를 철저히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오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소각로에 대해서 TMS라고 이제 꿀뚝 그 원격 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꿀뚝에 이제 원격 감시 시스템을 이제 부착을 해서 꿀뚝에서 기준치 이상의 어떤 그런 연기라든지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면은 네. 바로 이제 차단이 되나요? 감시센터에서 적발해서 차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동안의 어떤 그 소각로에서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편부단한 어떤 그런 오염 배출은 사실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네. 특히 또 이제 어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쌓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성 쓰레기산이 지금 있도록 하는 어떤 어성군에서 소각 행정이 사실 이제 그 소각로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없애는 어떤 그런 역적인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어성 쓰레기산하고 같이 결합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정을 네네. 이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입장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그 규정을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이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이 되는 100톤이 아니라 94.8톤에 맞춰서 신청을 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우리 이 토크가 우리 이제 엄 기자하고 저하고 엄 기자께서 이제 업체 쪽에 이제 관점을 최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업체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좀 꼼수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이나 의심을 좀 받을 여지는 있긴 네네.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몇 가지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그 폐기물 이 시설의 이제 그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뭐 이 용적 면적이 이런 뭐 규정들이 쭉쭉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루 처리 용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시행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신청된 그런데 그 규모가 신청된 거는 조금 못 미쳐요. 100톤 바로 아래 네. 94.8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런 느낌이 오죠. 네, 그렇네요. 이 업체 보내기는 좀 뭐 내막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좀 송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는 이런 이른바 꼼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불안함을 불식시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업체가
일부 쓰레기 문제를 갖고 지금 오명을 더 씌우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소각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계에 부딪혀 있고 좀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에 이제 2022년까지 전국에 방치되는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국비를 투입해야 되죠. 그래서 어성 쓰레기산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불법 폐기된 쓰레기의 어떤 뭐 책임자도 찾을 수도 없고 또 뭐 주민 피해라든지 뭐 그 토양 오염, 뭐 수질 오염 이런 것도 공공적인 어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국내 소각 처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내다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뭐 담당자들이 인력 부족을 그 이유로 폐기물 처리 업체들 제대로 뭐 관리 감독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또 이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소각 처리 시설이 부족한 마당에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어떤 업체라도 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소각로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어떤 그런 정부 정책에 편성한 어떤 그런 환경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호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역에서 사실 말썽 없이 건실하게 이제 환경업체를 운영해 왔던 어떤 업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산을 방치했던 그런 업체와 똑같은 어떤 선상에서 가치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건실한 업체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건실하게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네. 이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120만여 톤의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지 업체 허가 신청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제 업체는 이제 그 소각장 청소를 위한 변경 신청서를 그 의성군에 이제 7월달에 접수를 했죠. 네. 했는데 이제 의성군에서 이런저런 이제 민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8월 9일날 원래 이제 이런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민원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2주 내에 뭐 이 회신을 줘야 된다든지 결론을 내야 되는지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의성군에서는 8월 9일날에 그 이 연장을 하겠다 민원 처리 답신 연장 통보를 했어요. 해서 이제 8월 29일까지 이제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났잖아요. 다시 좀 이미. 네. 8월 29일 바로 목전에 이걸 또 연장한 거죠. 10월 10일까지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해라.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하라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또 옥상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8월 29일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뭐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실 기한이 다시 또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성군에서는 10월 10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뭐 1회 한해서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업체 측에서는 사실 이제 그 환경성 조사서를 요청한 어떤 그 관할 법률이 사실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업무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어떤 관련 법과 규정인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배출 시설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이게 한정해 놓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장소는 그대로고 2004년도에 허가받을 당시에 그대로고 규모만 확장하는. 증설을 했기 네네. 때문에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출이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지난 2017년부터 이제 추진되고 있는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 통합 관리 제도는 전국에 이제 그 환경 배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 통합 관리 이제 한시적으로 시한이 돼 있는데 네.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런 모든 업체들은
이게 막 발전, 전기, 폐기물 이런 모든 업체들은 사실 이 통합 관리를 받도록 돼 있어. 그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뭐 환경성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합 제도에 맞는 뭐 대기, 수질, TMS, 뭐 자가 측정 자료 등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평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어성군에서 요구한 환경성 조사서는 사실 옥상옥이다. 불필요한 어떤 행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어떤 입장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각장 증성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의성 쓰레기산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는지 좀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5월에 그 폐기물 그 처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본격 그 작업을 시작했죠. 네. 그 작업이 일단은 그야말로 산을 이루고 있는 그 쓰레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죠. 소각용이냐, 미리병이냐, 그리고 소각용도 이제 불에 타는 것이냐, 뭐 가연성이냐 아니냐, 뭐 네네. 재활용에 가능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분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이제 대략을 지금 추론하기는 매립이 한 절반은 매립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가연성 타는 이 폐기물이 한 20-3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소각용이 됐든 매립용이 됐든 지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전부 다 꽉 찼죠. 이게 지금 가장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는 하더라도 소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주민들은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그래서 또 악취, 냄새, 침출수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굉장히 또 이제 불안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또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 7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 소각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시설 공간이 네. 있는데 이게 이미 다 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폐기물도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의성의 경우는 이제 이 사업용 폐기물이라 그러고 우리가 보통 생활 환경에서 하는 생활 폐기물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생활 환경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급급하고 모든 것이 다 찼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의성에서 하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저 폐기물은 사업용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생활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장으로 또 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네. 지금 이 쓰레기 산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리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뭐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고 또 이 쓰레기도 처리를 좀 시급하게 해야겠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고민을 하고 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이 공공 매립시설 신설이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전국에 55곳의 어떤 민간이 추진하는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사실 31곳이 주민 반대로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소각장이 이제 25곳 중에 15곳, 매립 시설이 21곳 중에 8곳,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9곳 중에 8곳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서 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2023년이면 전국 그 매립장 시설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다 연한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제 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처리에만 급급하고 이 여러 가지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체가 이제 처리해 왔는데 이것마저도 포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 그 매립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공공 매립 시설은 굉장히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환경 시설을 굉장히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은 뭐 지자체와 주민들과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네. 이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동안 가졌던 이런 어떤 환경 오염 시설에 가졌던 어떤 반감, 거부감들을 좀 줄인다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처리 시설이 어떻게 될지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산의 문제 그리고 소각장 증설의 문제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은데 모쪼록 빠른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겠죠.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J 헬로